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이 MLCC가 올라가고, 그 다음은 기판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전화투자자문의 김범준 자문역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은요, 최근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60%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좀 큰 대형주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왜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기가 올라가면 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 오늘 또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MLCC 관련 삼성전기가 올라가면 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 텐데 지금 흐름 자체가 반도체, 낸드, 메모리, 하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램, 단기 기업, 메모리 모두 지금 수출이 1월달, 2월달이 급증이 나오고 있는데 2월달에 이제 낸드 수출이 전년도 2월달 대비해서 약 3배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플러스 공급이 부족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그 시발점이 됐냐면 무라타 CEO 삼성전기보다 점유율이 조금 더 높은 이제 MLCC 회사인데요, 일본에. 거기에 이제 무라타 CEO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MLCC 주문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AI 서버가 지금 MLCC가 어느 정도 일반 서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나 봤더니만 약 12배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MLCC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하냐면 컴퓨터의 전력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MLCC인데요. 우리가 전자부품의 쌀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AI 서버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AI 서버의 약 기존 대비해서 12배가 들어가는 MLCC가 결국 가격이 또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삼성전기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낸드 가격이 전년도 2월달 대비해서 300%가 늘었고 D램도 수출이 280%가 늘었고요. SSD도 약 20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기도 해요. 다 모든 거를 완제품으로서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또 삼성전기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 다음 사이클을 또 준비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AI 전력이 특징하는 계기가 되는 게 기존 CPU 플러스 이제 GPU 라고 하는데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루빈 GPU가 약 기존 GPU 대비해서 약 9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케어하기 위해서 MLCC가 필요한 건데 플러스 하드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판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 안에 MLCC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드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서버가 늘어나면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PCB라고 하는 이제 기판이 들어가는 건데 이 기판이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밑에 들어가는 보드라고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메모리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도 밑에 들어가고 컴퓨터 메인보드도 당연히 기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과 칩 사이를 지탱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이 MLCC가 올라가고 그 다음은 기판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판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전용을 만드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LCC 기판 또는 반도체, 낸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이 한국에서는 나눠져 있어요.
강점인 회사가. 그래서 메모리 강점인 회사 두 종목, 그리고 서버 기판 두 종목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메모리, 삼성전자의 낸드 반도체 또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수출이 되면 될수록 기판 실적이 늘어나는 회사가 심텍과 코리아 서키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가 많이 증가될수록 AI 서버가 계속 증가가 될수록 MLCC도 많이 공급이 되지만 서버 안에 들어가는 기판이 증가할 수 있을 때 수혜가 받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대덕전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택을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에선 1위 회사입니다. 메모리 기판 매출이 좀 높고요. 그리고 하드 모듈도 7% 매출 비중이 좀 되는 회사인데 국내 메모리 패키지 쪽에서는 점유율 1위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협력사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수페타시스. 사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국내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예요. 전년도 기판주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한 2, 3개월 동안은 많이 좀 차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지금 MLCC 다음에 후속 관련주로서 지금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력사로는 구글, 아마존, 메타,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서버 발주가 늘어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기판, 그리고 서버 기판 동시에 둘 다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이게 1위다 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각 분야 안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서버 인프라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은 역시 낸드 기판 발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심텍 대비해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심텍 대비해서는 저평가인 종목은 맞습니다. 이 점이 좀 강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 PER이 추정퍼 기준으로서는 10배가 안 되는 기업으로서 저평가 종목으로서는 우리가 코리아 서키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본다 그러면 심텍 같은 경우는 H배 낸드, 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날수록 최선호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서버, 발주, 대덕전자는 두 개를 담당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코리아 서키트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반도체 많이 올랐죠. 그리고 MLCC 많이 올랐죠. 그 다음은 기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더 올라가기 전에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의 리스크는 없나? 아니죠. 삼성전자의 낸드의 가격이 좀 급락이 나온다. 또 메모리 반도체가 급락이 나온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러면 기판에 대한 또 후속의 또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인데요. 2월 25일 기준으로서 신고가를 한번 기록했다가 소폭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기판 관련주에서는 최근 흐름이 가장 좋아요. 안정적인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시가총액도 작은 편은 아닌데 추세적으로 보면 기판 관련주에서는 가장 탑픽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69,000원 갔다가 내려온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이 종목은 신고가를 다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은 심텍입니다. 심텍도 사실 자사주 또는 뭐 지분 때문에 많이 많았었죠. 특히 전년도 12월 달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었고요. 근데 의외로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년도 11월 달에 지금 이것도 이제 69,000원 찍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1월 달에 올라갔다가 다시 2월 달에 눌렸다 이제 재반등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5만 원만 제일 이탈이 없다고 하면요. 저는 결국 1위 경쟁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라인 때 6만 후반대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역시 3개월 내내 떨어졌어요. 기판주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0만 원을 깨나 못 내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그래도 10만 원 지지가 됐어요. 여기 가격대가 한 13만 원 조금 안 되는 12만 후반대 가격대인데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사실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고점 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자리에서 이걸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워낙 지금 북미 서버의 1위인 국내 점유율 1위 회사다 보니까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가 전년도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사실 기판주 1등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 2주간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의 매력도가 있겠고 모든 기판주 관련주에서는 가장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5만 원 이탈만 없다면 정고점 부근까지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4종목을 한번 우리가 기판의 대장주로서 한번 선별을 해봤고요.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급해지고 추격 매수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러실 텐데 저희 천하투자자문은 이제 급등주가 아니고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 누르셔서 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